자, 8강 지수함수의 응용입니다. 자, 말 그대로 7강에서 나왔던 지수함수의 개념에 대한 내용에다가 응용적인 내용을 결부를 시킬 거야. 크게 두 가지 볼 거야. 첫째, 자, 지수함수의 최대치수.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수를 계속 배우게 될 텐데 1차, 2차, 3차, 4차, 유리, 무리,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넘어가면 상학함수 파트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라는 걸 3개를 배우게 돼. 그래서 총 다 배우게 돼, 형태가. 그래서 각 함수별로 전부 다 최대 최소의 개념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실란가? 우리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 자, 원래 모든 함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으려면 어떤 범위 내에서? 특정 범위 내에서. 무조건 3단계였죠. 자, 고3 수능 끝날 때까지의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방법이야. 어떤 꼴이든 상관없이. 첫째, 잘 그리자. 뭐를? 함수의 그래프를. 둘째, 잘 자르자. 어떻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의역만큼. 세 번째, 잘 찾자. 뭘 잘 찾아? 그 잘려진 영역 안에서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낮은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이 최대값이고 가장 낮은 부분이 최소값이거든. 그래서 원래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서 풀면 되는데 작년, 벌써 작년이네요. 1학년 2학기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서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함수가 5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1차, 유리, 무리,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이 5개의 함수는 이 3단계로 갈 일이 없어. 다시 말해서 안 그려도 찾아. 자, 왜냐? 자, 첫 번째 기본형. 자,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가 있어. 크게 두 가지죠. a의 값이 0과 1 사이였을 때 a 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면 a 값이 0과 1 사이 값이면 감소함수 아니야. 즉 감소만 하지. 중간에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던 거 아니잖아. 그쵸? 감소만 해. 그쵸? 얘는 증가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잘 그린 상태에서 어떤 특정 범위로 잘 잘랐다 치면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범위 값이 주어졌다 치자. 다음처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잘랐어.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값을 요 영역 안에서 찾을 건데 어차피 이 지수함수도 1차 함수처럼 무조건 양쪽 끝, 어디? 주어진 정의역 범위값 양쪽 끝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갖습니다. 중간에 최대 최소값 생기지 않는다. 이해돼요? 그러면 뭐야?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일이. 단순하게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면 그냥 범위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러면 그려보지 않고 뭐 하면 돼? 주어진 y값, 즉 x에다가 알파 넣어서 계산해보고 x에 베타 넣어서 계산해서 크게 나오면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에만 1차 함수,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 다음에 숫 1에서 배울 지수함수,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로그 함수에서 따진다는 거야. 얘는 예외의 사항이야. 얘는 저 내용을 쫓아갈 일이 없어. 물론
가끔 가다가 주어진 이 시간에 어떤 특정 미지수가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최대고 어디에서 최소인가를 따져야 될 때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무조건 항상 양쪽 끝에서 최소다. 따라서 뭐 잘 그려서 잘 잘라서 잘 찾을 일이 없는 거야. 네, 되겠습니까? 요 5가지 함수는 그냥 막 풀어도 된다는 거지. 하지만 1번이야, 1번. 왜? 이런 꼴만 나오겠어? 아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자, 주어진 기본형에 대한 어떤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이 아니라 응용 형태. 어떤 응용 형태? 주어진 식 자체가 지수 함수가 아닌 꼴. 지수가 쓰이긴 쓰였지만 지수 함수가 아닌 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AX제곱이 반복되는 함수. 나는 요 문장 별로 안 좋아해. 난 보통 이렇게 써. 보통 이런 써. 뭐 다른 말로 뭐 지수 빌려 쓴 함수. 보통 얘만 써. 이게 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뭐 9x제곱 빼기 뭐 2 곱하기 3의 x 플 있다고. 이런 것들. 이게 지수함수일까? 아니에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지수함수야. 지수가 하나만 있어야 돼. 지수꼴이. 근데 얘는 2개가 있어. 그것도 덧셈 뺄셈으로 묶여있어. 얘는 지수함수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꼴로 해석해서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야 돼. 왜? 얘는 우리가 배운 함수가 아니거든. 우리가 배웠던 아는 함수가 나와야 풀던가 말던가 하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 얘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AX제곱을 치환한다. 자, 풀이법은 나중에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됐죠? 이게 중요한 거야. 치환하면 우리가 아는 함수가 나와. 어떻게 해요? 자, 잘 봐봐. 9x제곱, 3x제곱, 요거 3x제곱으로 고칠 수 있지. 그쵸? 되나요? 자, ax제곱을 t라고 치환시켜볼까? 그럼 뭐가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이차함수. 그럼 이차함수 풀면 돼. 물론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해야겠지만. 되겠습니까? 자, 다음과 같은 꼴로 해석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꼴. y는 a의 fx제곱 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얘도 어차피 fx 아닌가요? 이것도? 자, fx가 뜻이 뭐야? x로 만든 식. x로 만든 식. 아니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fx는 2차식일. 아니 뭔 차이가 있죠? 1차식이면 x값이 커지면 얘도 그냥 계속 커져. x의 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증가를 하면 x-p 값도 똑같이 증가를 해.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왔다 갔지. 근데 여기에 fx가 2차식이면 커지다가 작아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형태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안 나와. 돼요? 즉 이것도 우리가 아는 꼴이 아닌 거야.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는 이 fx의 1차식만 올 때가 지수함수인 거야. 얘는 지수꼴을 띄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닌 거지. 따라서 주어진 것도 그냥 풀 수가 없습니다. 돼요? 그럼 뭘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딴 게 아니라 어차피 그래도 지수꼴이 함수잖아. 그쵸? 그럼 지수꼴이 함수다 보니까 요것에 대한 해석만 잘하면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좀 이따 문제를 보고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상관없어. 무슨 해석인지는 좀 이따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꼴.
산술기하 평균을 응용하는 꼴. 아니 지수함수에 웬 산술기하가 나와요? 이것도 형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워낙 독특하게 생겨서 보자마자 느낌 파와. 산술기하. 바로 나와 이거. 문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산술기하는 산술기하 바로 보여. 그래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 응용해서 건들 첫 번째 내용. 최대 최소. 됐죠?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지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개념이냐? 으쌰. 으쩌쩌쩌쩌쩌. 으쌰. 지수함수, 역함수. 지수함수는 역함수 만들어 풀어요? 아니요.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역함수 만들어 푸는 일은 없어. 역함수 안 만들어도 우리는 어차피 얘를 알고 있으니까. 모든 역함수 문제 풀이법 얘야. 근데 가끔 가다가 역함수를 해석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예를 들겠습니다. 자, fx는 3의 x-2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다 칩시다. 자, f 인버스 x를 찾고 싶어. 그럼 어차피 역함수를 만들자라는 거는 고3 끝날 때까지 방법은 다 똑같아. 무조건 x와 y 문자 바꿔서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11종류의 함수 중에서 역함수를 안 만드는 함수가 있어. 저 뒤에 중간부 배울 삼각함수,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함수 얘는 안 만들어.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고등과정에서는 안 해. 궁금하시면 대학교 수학과 가시면 돼요. 표정이 어두워지네. 네. 그래서 아크 탄젠트 이상한 거 있어. 그냥 안 만들어. 고등과정이 아니야. 있지만. 자, 그러면 얘도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된다? 무조건 y와 x를 바꾸면 된다. 그렇죠? 똑같아요. 자, 만들자. 어떻게 하자? x는 3의 y-2제곱 플러스 1. 근데 문제는 이걸 y는 꼴로 바꿔야 되잖아. 그쵸? 어떻게 바꿀까? 자, 우선 주어진 거 다 했으면 쟤는 x-1이야.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y는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 지수에 붙어있는 y를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 중에서 지수를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로그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자, 주어진 거를 갖다가 나타내면 뭐가 될까요? y-2는 로그 3의 x-2 될까요? 따라서 y는 뭐가 돼? 로그 3의 x-1 플러스 2. 즉 f 인버스 x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즉 다시 말해 뭐가 된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로그함수다. 아직 로그함수를 배우지 않았지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될까요? 그럼 반대로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겠네? 그러면 로그함수,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시켜 그리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수함수의 밑과 로그함수의 밑은 똑같아. 따라서 지수함수 증가꼴이면 로그함수 증가꼴인 거고 지수함수가 감소꼴이면 로그함수 감소꼴인 거야. 근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저 로그함수 건너편에서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우선은 이 역함수에 대한 부분은 그냥 조금 생략을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처럼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됐죠? 자, 문제 들어가자. 으쌰. 자, 77번. 아이고. 자, fx 함수의 역함수 gx가 쌤 역함수 문제 이거 안 만든다면서요? 네. 이건 역함수 만들어 풀 게 아니라 합성, 역함수의 성질적 개념 쓰는 문제인 거일 뿐인 거야. 자, gx가 fx의 역함수래.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내용들. 자, GA 값은 2고요. G12의 값은 B랍니다. 어차피 역함수 만들어 풀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F 인버스 A의 값은 2이고 F 인버스 12의 값은 B다. A 값, B 값 구해라. 그냥 풀면 되죠. 그치? 뭐 나와? F2는 A고 FB는 10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도 역함수의 성질 그대로 갖다 쓴다. 딴 거 없다. 연산만 하면 되죠. 자, F2니까 X에다가 2 넣어주면 3분의 1의 0제곱 되겠네. 모든 수 문자 0제곱은 1이잖아. 그쵸? 따라서 A값 1. 3, 3, 3. 4. 됐죠? 자, FB랍니다. 계산하죠. 3분의 1에 B-2제곱 더하기 3은 12랍니다. 자, 이 내용은 주어진 걸 갖다 B 값 구할 거니까 다음과 같이 바꿨을 것 같아. 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 푸는 게 지수방정식 기본꼴이야. 이걸 푸는 것이. 근데 웃긴 건 지수방식 기본꼴 우리가 안 배워도 대충 이렇게 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좀 들어. 자, 3분의 1에 B-2제곱이 9라고? 그러면 쟤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네. 3의 2-B제곱은 3의 제곱. 되죠? 같아야 되잖아. 밑이 같잖아. 그럼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B는 0.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 과정이 뭡니까? 이게 지수 방정식 풀이법이야.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이해가 돼. 됐나요? 자, 여기 볼 수 있습니다. 77번.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78번. 어디 보자. 뚜루루뚜뚜루 쪼쪼쪼쪼쪼쪼. 자, 뭐야?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 지수함수 맞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어우, 솔직히 이거 뭐 풀 게 있겠습니까? 뭐만 하면 된다? 그냥 단순하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럼 고민할 게 없잖아. 뭐 하자? 정의역에 양끝값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지. 근데 2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이면 2지. 그럼 0 나와. 자, F1제곱, F1값.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 빼기 2죠. 그럼 4분의 1 빼기 2면 마이너스 4분의 7이겠네? 그럼 뭐라 그랬어? 둘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끝. 즉,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고민할 게 없어. 대입하면 돼. 너 할 게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습할 건 딴 게 아니죠. 저기 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뭐 저기 정의역이 뭐 미지수로 뭐 만들어져 있거나 약간 뭐 변형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에 대한 상황을 보자라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목적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기본사항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되겠습니까? 자, 1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부 다 풀이법 똑같습니다. 되나요? 네, 다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죠. 자, 그래서 77번, 78번, 즉 78번까지 그냥
지수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법이야.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그냥 우린 갖다 쓸 뿐인 거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을 것은 79번부터. 여기부터 봐야 돼. 말 그대로 지수함수의 응용꼴. 자, 정의역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봐. 지수함수라고 안 써 있어. 그냥 함수 써 있지. 지수함수가 아닌 거야. 자, 생긴 거 봐봐. 요것도 지수꼴 뺄셈. 지수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명칭은 A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 근데 나는 저걸 지수가 포함된 지수를 빌려 쓴 함수라고 보통 말을 해. 자, 저거는 저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꼴로 바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어떤 방법을 쓰자? 딴 거 없어. 항상 풀이법은 정해져 있어. 이 방법 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무조건 저와 같이 지수가 포함된 꼴들은 전부 다 치환이야. 근데 이 상황이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따가 9단원 가서 지수 방정식에서 또 나올 거고 10단원 가서 지수 부등식 하면 또 나와. 이 상황이. 그러면 그때도 다 똑같이 치환이에요? 네. 전부 다 치환이에요. 우선 잘 봐두세요. 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 뭐가 되겠습니까? y는 9x제곱은 3x제곱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t제곱.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x제곱 곱하기 3이지. 그래서 3t. 하면 뭐 나와? 2차 함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 잘 그린 다음에 2분의 3에서 최대인 값을 갖죠. 근데 문제가 있어. 최소값도 찾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잘 잘라야 되지. 어떻게 잘라? 정의역만큼 잘라줘야 되죠. 그때 누가 하더라고? 쌤, 이만큼 자르면 되네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위에는 x에 대한 함수였지만 아래는 t에 대한 함수거든. 주어진 저 정의역은 x 함수에서의 정의역이지 t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아니야. 따라서 주어진 정의역을 t꼴로 바꿔줘야 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자 t가 뭡니까? t는 3x제곱이야. 맞아? 자, t는 3의 x제곱이야. 주어진 걸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꼴이겠지. 그때 x의 범위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우리 이거 잘라야 되지. 그럼 뭐가 필요하다? t의 정의역이 필요하다. 근데 그 t의 정의역이 뭐냐? 여기서 t는 3x 곱하면 여기서 계산된 결과물이 t값 아니야? 다시 말해서 3x제곱의 치역이 t의 정의역입니다. 돼요? 자,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죠? 이 범위의 값이 t인 거야. 될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 넣으면 3. 따라서 뭐가 되겠어? t는 3분의 1 이상 3 이하구나. 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어차피 이거 치환해서 푸는 거는 맨날 똑같거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치환시키면 어떤 함수가 나오냐? 한 98%는 2차 함수. 정말 가끔 가다가 유리함수. 그래서 맨날 똑같아. 그래서 여기 주어진 요 t의 범위 값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돼요? 그럼 끝났네요. 자, 주어진 걸 자르면 되죠? 3분의 1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요 안에서만. 그래서 어차피 얘가 최대값 맞아.
그럼 어디가 최소인지 보려면 3분의 1과 3 중에 2분의 3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찾으면 되겠지. 누가 더 먼가? 6분의 9, 6분의 2, 요 6분의 7. 맞죠? 요 6분의 18. 그 6분의 9. 여기 더 머네? 여기서 최소값. 되겠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t에다가 3 대입하면 3, 3, 9, 3, 3, 9, 0. 최소값 0. 2분의 3 넣어주면 4분의 9, 2분의 9, 4분의 9. 다음과 같이. 자, 79번은 AX제곱이라는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 형태에 대한 풀이법의 기본인 거야. 이 방법을 벗어나지 않아. 맨날 똑같거든? 근데 정답률이 되게 낮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돼요? 자, 뭐만 잘 보면 돼? 얘만 잘 찾으면 돼. 되겠죠? 자, 79번은 저와 같이.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또 다른 유형. 자, 80번. 따라라라따라라따라. 자, 으쌰. 자, 두 번째.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입니다. 자,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것도 지수함수로 많이 없어요. 그냥 함수야. 왜? 우리가 아는 꼴이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는 지수 부분이 1차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만 지수함수인 거야. 근데 얘는 2차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얘도 똑같이 갈 거야. 똑같이. 뭔가 치환시킬 거야. 자, 아까는 어떻게 접근한다라고 안 했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통해서 뭔가를 해석을 달리할 건데, 자, 아까 뭐였습니까? fx를 해석하라 그랬지? 그쵸? 자,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얘를 갖다가 나는 fx다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치환시킬 거야. y는 2분의 1의 fx제곱. 되나요? 자, 그냥 문자처럼 해석하세요. 문자처럼.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얘 감소함수지. 지수함 따지면. 그럼 지수함수로 따지면 다음과 같이 감소함수인데, 그럼 여기에서 저 fx에 뭔가 범위값이 있지 않을까요? 그치? 뭔 값? 자, fx가 갖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되겠어? 그 최대값을 알파 잡고 얘를 베타 잡자. 그게 뭐 있어? fx는 베타 이상 알파 이하인 거야. 그게 뭐다? 얘가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인 거야. 베타부터 알파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꼴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뭐만 찾으면 돼? 어차피 지수함수 그냥 기본형 가지고 풀 거니까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겠지. 맞아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f 베타만 찾으면 돼. 아이고. 2분의 1에 f 베타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쟤는 2분의 1에 f 알파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뭐만 잘하면 된다? 얘만 잘하면 된다. 돼요? 자, 그러면 알파 값, 베타 값에 대한 f 알파하고 f 베타만 찾아보자. 어떻게? 자, 이거 fx잖아. 2차 함수지.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면 x에 대한 범위값 안에서의 최대 최소일 거 아니야. 그 x 범위가 된 거야. 돼요? 그래서 이 정의역이 fx에 적용돼서 그때 나오는 최대 최소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fx.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어차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이면 그래프 그려야죠. 그렇지? 어디야 여기? 1. 자,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르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안에서. 그럼 이 안에 존재하는 최대값. 얘가 알파.
최소값. 오, 얘가 알파. 뭐니? 이게 알파지. 뭐 잘못 썼다? 이게 F알파가 아니구나. 미안해. 그냥 알파지, 알파. 이게 베타. 그냥 이게 알파지. 그쵸? 최대값, 최소값 쓴 거니까. 그쵸? 따라서 주어진 부분 얘가 최대값,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되나요? 자, 알파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6. 1 넣어주면 2. 됐죠? 끝났네. 주어진 거. 계산하면 2분의 1의 6제곱. 64분의 1 최소값. 최대값 2분의 1에 알파 몇이야? 베타 2. 어이 야 이거 미쳤나봐. 2지 4분의 1. 얘가 6. 그래서 얘가 6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 이쌤 딴 거 없다. 이것도 치환적 개념으로 접근하긴 하는데 앞에 있던 79분하고 좀 다르지만 해석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범위적 개념을 찾아서 넣는다는 것은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80번은 이런 문제. 콜? 오케이? 자, 다음 81번 가보자. 으쌰. 으쌰. 자, fx식 주어져 있고 gx식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함수 hx를 만들랍니다. 어차피 fx 더하기 gx 더하기 4니까 그냥 hx는 2x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4인 거야. 자,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찾으래. 그러면 선생님 이거 치환인가요? 지수가 덧셈 뺄셈 여러 개 있네요. 치환인가 봐요, 쌤. 자, 2x제곱 2x제곱분의 1 더하기 4. 그런데 이거 치환시켜봐야 t 플러스 t분의 1이잖아. 그건 무슨 함수야? 본 적도 없는 함수야. 지금까지 우리 해봐야 1차, 2차 유리, 무리밖에 안 배웠어.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럼 얘는 치환시켜봐야 의미가 없네? 그러면 다른 꼴이겠지. 형태를 봤어. 오, 2x제곱. 0보다 크죠. 2x제곱분의 1. 0보다 크지. 근데 두 개가 서로 역수지. 그럼 뭐가 보여야 될까? 양수.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무조건 뭘 써도 된다? 산술기하 써도 된다. 즉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는 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도 된다. 2x제곱 2x제곱분의 1 더하기 4 하면 약분. 역수라서. 그럼 딱 나오네. 최소값 6. 끝. 즉 뭐야? 산술기하 평균을 응용한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산술기하 평균은 딱 보면 스타일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역수. 되겠습니까? 저런 부분들. 그래서 81번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81번은 이 자체가 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쓰인 산술기하 평균을 조금 더 응용해서 지수함수 자체에서 응용된 문제가 나오는 게 좀 더 많습니다. 어쨌든 81번은 다음처럼 좀 심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자, 문제는 82번. 어디 봅시다. 자, 어떤 함수 있어? y는 6의 3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어쩌고저쩌고. 오우, 되겠는데? 쌤 치환꼴이네요. 근데 이거 치환시키면 요거 t 치환시키면 요거 t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쟤는 3x제곱 자체를 치환시켜서는 의미가 없겠네. 그쵸? 그래서 곰곰이 잘 봐서 찍어요. 자, 이게 보여야 돼. (9)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저걸 조금 바꿨으면 이렇게 쓰셔도 될까요?
보이십니까? 자, 뭐가 떠오를까?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은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빼기 2네모 세모지. 그러면 얘를 바꿨으면 뭐가 되겠어? 3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였겠네. 어차피 역수라서 곱하면 1이야. 얘 나오네. 그럼 뭐가 보여? 아, 치환을 할 때 3x제곱 자체만 치환이 아니라 아예 요거 통째로 치환시켜야겠구나. 이해돼? 요런 방법인 거야, 형태가. 그래서 주어진 저 식을 자, 3x제곱 더하기 어이씨 여기 씁시다. 자, 3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시킬 거야. 그럼 치환시키면 y는 얘를 줬다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되겠네. 됐죠? 주어진 요 함수의 최대값을 찾으래. 근데 잘 봐봐. 82번하고 79번은 같은 계열의 문제입니다. 어떤 대상을 갖다가 치환했느냐가 다른 거지 실제로 접근법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아까 79번 문제 풀었을 때 그냥 여기에서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서 바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 찾을 수 있다? 아니다. 범위가 있어야 된다. t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 주어진 거 어차피 위로 보는 건 나도 알겠어. 3이야. t가. 근데 범위 값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범위를 찾아야겠지. 그 범위가 t의 범위잖아. 그럼 t의 범위라는 건 뭔 뜻이었어? 아까 말했지만 이것의 치역이 t의 정의역이죠. 돼요? 따라서 우리 뭘 찾을 거야? 3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치역을 찾을 건데 요 앞에 81번에서 산술기하평균 형태랑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와? 아, 3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배의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2야. 즉 얘는 뭐야? 무조건 2 이상이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자르면 돼. 얘 말하는 거. 되겠어? 아, 쌤 어차피 여기 젤로 없네요. 모르지. 이게 이쪽에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어쨌든 이 문제는 어디야? 여기서 최대값이겠지. 따라서 3 넣으면 되겠죠. 3, 3은 9, 38, 답은 11. 다음 가지고 할 수 있다. 될까요? 자, 요 주어진 네 문제. 이게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유형의 전부 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들은 얘네들을 얼마나 잘 섞을까? 형태의 문제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솔직히 문제 낼 거리 별로 없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도 그 자체로 낼 문제가 많지 않아. 왜? 어차피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 형태가. 그래서 학교 시험은 섞어. 내용을. 지수함수, 로그함수 섞던가 아니면 여기 주어진 그 유형들을 좀 섞어. 섞어서 살짝 복잡하게 만들어. 안 그러면 너무 쉽거든. 정해진 고정화된 풀이법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이 지수의 함수에서만 따져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수함수, 역함수 맞는 게 로그함수죠. 그 말은 지수함수가 갖는 성질을 로그함수도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의 문제 유형과 로그함수의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물론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보다 조건이 좀 더 복잡하긴 해. 근데 기본적인 유형은 똑같이 가. 그래서 이 지수함수 파트를 끝내놓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로그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가면 할 거리가 없어져. 왜? 유형이 다 똑같아서. 그냥 추가되는 조건만 잘 보면 돼. 이런 형태꼴인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응용. 그래서 8강까지 해서 우선 지수함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